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마트 정육 코너에 들으신다면 카트를 끌고 잠시 주변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진열대 앞에서 팩을 들었다 놨다 하시잖아요. 맞아요. 소고기 팩, 돼지고기 팩 번갈아 보면서 고민하는 모습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겉보기엔 그냥 오늘 저녁엔 뭘 구워 먹을까 하는 아주 단순한 고민 같아 보입니다만 네, 사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주 거대한 경제학과, 심리학, 심지어 공중보건학적 계산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필터가 엄청나게 작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장바구니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올릴 고기를 선택할 때 도대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백 년 된 미식의 기준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건 결국 그 사회의 단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자료는 일본의 축산물 소비 동향 그리고 소비자 의식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문헌과 통계 데이터입니다. 일본 데이터지만 우리 상황이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단순히 사람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는가를 넘어서서 왜 특정한 고기를 사고 또 왜 피하는지 그 이면의 동기를 아주 정밀하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고령화나 건강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식탁 위 풍경과도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비자 심리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고기를 식탁에 올리는지 그 기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2021년 식생활 조사 데이터부터 볼까요? 가정 내에서 고기를 소비하는 빈도가 고기 종류에 따라 딱 나뉩니다. 소고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밥상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반면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훨씬 더 자주 소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실 소고기가 비싸니까 매일 먹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식단에 오르는 빈도 차이는 결국 소비자가 고기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선택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사람들이 고기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가격, 산지, 선도. 이 세 가지죠. 네, 압도적 1위가 가격, 두 번째가 국산이냐 수입이냐 하는 산지, 세 번째가 신선도, 즉 선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기적인 트렌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 데이터들과 비교해보면 고기 종류를 불문하고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으로 꼽는 경향이 해가 갈수록 아주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국산이라야 한다. 이런 응답은 줄어들고 있고요. 네, 특정 산지나 브랜드를 고집하는 비율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맹목적인 신토불이나 프리미엄보다는 지갑 사정에 맞춘 합리적인 가성비 추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네요. 가성비 시대의 아주 합리적인 소비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가성비라는 잣대도 고기 종류에 따라 사람들이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 데이터의 진짜 묘미더라고요. 2017년에 조사된 소고기 구매 기준 분석 차트를 보면 와, 그 모순적인 심리가 아주 적나라합니다. 네, 소고기를 최고급 와규, 교자부, 일반 국산우, 그리고 수입우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분석했죠. 일단 네 가지 모두 구매 요인 1위는 변함없이 가격이었어요. 네, 10명 중 7명 이상이 무조건 가격표를 먼저 화면합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수입부부터 한번 볼까요? 수입 소고기는 무려 81.6%가 가격을 봐요.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가격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지는 요소가 흥미롭습니다. 보통 고기라면 당연히 맛을 기대할 텐데 수입은 맛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38.6%고 신선도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39%입니다. 아, 신선도를 더 따지네요. 네, 거의 팽팽하게 맞서거나 오히려 신선도를 미세하게 더 따지는 경향을 보이죠. 전 이 부분이 정말 날카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다 건너온 저렴한 고기를 카트에 담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싼 맛에 사긴 하는데 이거 진짜 신선할까? 먹어도 안전한가? 이런 무의식적인 경계심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의 인지 부조화가 데이터에 그대로 찍혀 있는 셈이죠. 반면에 일본 소고기의 정점이라 불리는 와규로 넘어가면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전히 가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뒤를 잇는 맛과 산지의 중요도가 폭발적으로 뛰어오르죠. 맛을 본다는 비율이 57.5%로 절반을 훌쩍 넘기고 산지를 따진다는 사람도 51.8%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지표, 바로 브랜드 항목이죠.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교자부나 국산우,
수입으를 살 때 브랜드를 본다는 응답은 4%에서 6%대에 불과해요. 소비자 입장에선 브랜드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철저한 범용 상품인 겁니다. 그런데 와규는 브랜드를 본다는 응답이 22.3%로 크게 뜁니다. 동일한 소고기인데도 소비자가 대하는 심리적 태도는 생필품과 사치품의 양극단으로 나뉘는 거죠. 전 이 데이터를 보면서 딱 명품 가방 고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트에서 수입 소고기 살 때는 그냥 단백질 보충 좀 해볼까 하는 실용적인 목적인데 큰맘 먹고 비싼 와규 고를 때는 심리 상태가 다른 거죠. 마치 백화점 명품관에서 로고 확인하듯이 말이죠. 맞아요. 이게 고배규인가 마츠사카규인가 하면서 브랜드를 통해 자기가 지불하는 비싼 가격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인 거잖아요. 결국 브랜드는 비싼 돈 낼 때 느끼는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불안감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불안감요? 네, 화려한 브랜드와 저렴한 가격표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고기를 선택할 때 겪는 본질적인 두려움, 바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식탁 위의 불안이군요. 장바구니 속 의사결정에서 이 안전성 필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종류 역시 고기의 종류에 따라 아주 명확하게 분리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소고기의 경우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단연 BSE, 즉 광우병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전 여기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광우병 사태가 전 세계로 휩쓴 건 꽤 오래전 일이잖아요. 요즘은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데 아직도 일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바로 식품 안전성 문제가 가진 비대칭성이자 트라우마의 장기 지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트라우마요? 네, 소비자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스캔들로 족하거든요. 광우병은 단순히 배탈나는 수준을 넘어서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공포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죠. 아, 확실히 그 당시에 충격이 엄청났었죠. 공포는 일종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서 무의식 속에 영구적인 경고등을 쳐놓게 됩니다. 이성적인 통계 수치보다 감정적인 기억이 시장에서 훨씬 더 길게 살아남는다는 데이터죠. 정말 그렇네요.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씁쓸한 진실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어떤가요? 이쪽은 광우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자들의 불안은 조금 더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가축들이 도대체 무얼 먹고 자라는지, 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비좁고 비위생적인 공장형 사육 환경에 대한 거부감도 크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식품 첨가물 문제나 싼 수입산을 비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위장, 허위 표시에 대한 불신도 아주 깊습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또 따로 걱정하는 게 있죠. 네, 매년 겨울철만 되면 뉴스를 도배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즉 AI에 대한 공포가 주기적이고 아주 뚜렷한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와,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고기 한 팩 들고 요리조리 살피는 그 몇 초 동안 내 속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네요. 끊임없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거죠. 원산지 속인 건 아닐까? 사육 환경은 깨끗했나? 조류 인플루엔자 뉴스 어제 나왔던가?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고단한 과정이 장보기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치열한 심리 분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고기들이 가진 이미지 메이킹과 마블링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죠. 만큼의 가치를 하는 고영양, 고단백의 상징이었죠. 스태미나를 채워주는 프리미엄 식재료였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어떤 요리에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무기였고요. 닭고기는 가격과 단백질의 아주 훌륭한 밸런스, 그리고 지방이 적어서 헬시하다,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최고 미식으로 군림하던 소고기 소비량이 어느 순간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돼지와 닭이 맹렬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다들 그냥 경제가 안 좋아서 비싼 소고기 안 먹나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경제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건강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축산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지닥 변동인데요.
일본 와규를 상징하는 단어가 뭡니까? 눈꽃처럼 화려한 지방, 바로 마블링이죠. 네, 일본어로는 시모후리라고 하죠.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가면 그 입에서 살살 녹는 마블링 가득한 와규 먹으려고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정작 일본 소비자들은 그 마블링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가 미식의 기준을 정말 폭력적일 만큼 순식간에 바꿔버린 극적인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완벽한 고기의 기준으로 추앙받던 그 기름진 지방이 인구 고령화랑 건강 트렌드에 밀려서 하루아침에 비만과 고혈압을 유발하는 건강의 악당으로 찍힌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걸 정확히 증명합니다. 2012년과 2017년에 진행된 선호도 조사를 비교해보면 단 5년 만에 입맛이 폭발적으로 변했어요. 2012년까지만 해도 마블링 선호도가 꽤 높았죠. 네, 항상 마블링 고기는 산다는 응답이 시장에서 꽤 의미 있는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조사를 보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적색육, 즉 살코기가 역전한 거죠. 항상 적색육을 산다, 가급적 적색육을 산다고 답한 비율이 마블링 고기를 선호한다는 응답을 가볍게 짓눌러 버립니다. 수십 년 지속된 기름진 고기가 맛있는 고기라는 절대 공식이 붕괴된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뭔가 소고기의 씁쓸한 몰락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소고기가 이대로 밀려나지 않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예전엔 퍽퍽하다고 천대받던 살코기가 이제는 기능성 식품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면서요? 고령자들에게 질 좋은 동률성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식재료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근감소증 예방하려면 단백질이 필수니까요. 네, 지방에 많은 마블링은 소화나 심혈관에 부담을 주지만 살코기는 그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거든요. 게다가 영양학적 데이터가 뒷받침되면서 아주 가속도로 붙었죠. 자료에 보면 이 적색육에 햄철이라는 성분이 유독 풍부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일반 철분보다 체내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압 낮춰주는 성분도 있죠. 네,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을 돕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펩타이드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와, 이쯤 되면 소고기 살코기는 그냥 밥 반찬이 아니라 특정 질환 예방하려고 챙겨 먹는 영양제나 다름없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소비자들이 마블링 부작용 때문에 소고기를 멀리하려던 찰나에 적색육이 가진 생리적 기능성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소고기 가치가 완전히 재설정된 겁니다. 식품 평가 기준 자체가 변한 거군요. 과거에는 미각적 즐거움, 혀를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가 최고급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 몸의 건강 지표를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 하는 실질적인 효용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 하시면서 아마 장바구니 속에 담긴 고기 한 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카트를 밀며 정육 코너를 돌 때 겪는 그 짧은 고민은 결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었죠. 수입육과 와규 사이에서 브랜드와 가격을 저울질하는 합리적 계산이 있고요.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광우병이나 사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완벽한 마블링의 시대가 저물고 햄철과 펩타이드가 가득한 살코기가 기능성 식품으로 부활하는 드라마틱한 건강 트렌드의 변화까지 이 모든 복잡한 맥락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이었습니다. 다음번에 고기 고르실 때는 스스로가 지금 어떤 무의식적인 필터를 거치고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우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빠르고 냉혹한 입맛의 이동을 분석했지만 마지막으로 시선을 반대로 돌려서 생산자의 입장을 한번 조망해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생산자요? 수십 년 동안, 아니 몇 세대에 걸쳐서 오직 입에서 살살 녹는 완벽한 눈꽃 마블링을 만들려고 피땀 흘려 소 품종을 개량하고 사육 노하우를 발전시켜온 전통 와규 농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블링이 최고의 가치이자 자부심이라고 믿고 평생을 바쳤는데 소비자들이 갑자기 마블링을 건강의 적으로 간주하고 기름기 없는 살코기만 찾는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존 전략을 택해야 할까요? 와, 정말 그러네요. 한평생 바친 기준이 부정당하는 거니까요. 한 시대가 추앙했던 최고의 미식 기준이 하루아침에 피해야 할 건강의 악당으로 뒤바뀌는 역설적인 시장에서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정통으로 맞은 전통산업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모순을 극복하고 진화해 나가야 할지 여러분도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묵직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장바구니 속 고기팩 하나에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질문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